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8일 일요일 오전 10시 49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상황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가격 2,800만원대, 상당히 그래도 저점 찍고 반등을 조금 어느정도 해주고 지금 쭉 내려온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좀 약하긴 하지만 제가 원하던 수준의 골파기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더 강하고 딥하게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들어 올려야지만이 좀 확실하게 털어낼 거 털어내고 손바뀜 확실하게 하고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좀 크게 내려박아줘야 이렇게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조금 골파기가 약하긴 했다. 그 골파기 이후에 일단 상승세를 조금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뭔가 화끈함은 없고, V자의 형태를 그려주고는 있지만 약간 조금 불안한 모양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한 번 더 내려찍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가능성도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무빙, 요런 마지막 흔들기 자체가 바로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20일과 21일에 있는 FOMC 빅 이벤트 금리 인상, 지금 75bp에 대한 인상론이 좀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죠. 요 정도 올릴 확률이 지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재수 없으면은 100bp를 올리는 움직임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까지는 지금 좀 무리한 원스텝 아니냐. 한 75bp 정도 올리는 선에서 끝나지 않겠냐. 그렇게 되면은 6월달에 75bp, 7월달에 75bp, 9월달에 75bp라는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강력한 금리 인상 조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정도로 3스텝을 밟게 되면은 파월 입장에서도 할 얘기는 있습니다. 아, 나는 금리를 많이 올렸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자, 그런데도 금리가 좀 안 잡힐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추후 상황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단편적으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물가 상승률에 대한 척도 기름값이겠죠. 자, 이 기름값, 이 크루드 오일, 국제 유가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은 많이 떨어졌다. 이 고점 대비 찍고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러, 이 크루드 오일 국제 유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여기서 고를 파고 크게 올리지 않습니까? 이 고를 파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털어낼 거 털어나고 상방으로 추진력을 주기 위한 어떤 블랙스완 구간이면서 거대 손바뀜의 구간이면서 개미털기 구간, 그리고 추진력을 얻는 구간, 상방을 위한 하방, 그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모양새는 최근에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요 구간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 수렴의 끝에서 큰 하방을 찍고 나서 대대적인 상승이 나왔고, 다시 눌림이 나오고,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눌렸으면 어느 정도 반발 튕겨져 올라가는 정도의 상승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를 또 다른 골파기를 보고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이냐, 물론 가능하지만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급작스런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하게 고를 파줬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고를 강하게 팠더라도 이 장대 음봉의 그래도 절반 정도까지 단기 회복은 가능하겠으나 그 이후에 재차적인 조정, 그 다음에 조금 점진적인 우상향의 그림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추진력을 얻어서 쭉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할 수 있고, 마치 이 구간에서의 쭉 올려치고 내려왔다가 조금 각도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시간을 주면서 올라갔고,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한 일주일 정도를 올려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이틀 상간의 급격한 상승보다는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일주일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치고 올라가는 그림, 요거를 예상을 하는 것이고, 일단 차트의 형태 자체는 제가 이제 9월 16일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대로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그림, 그 그림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점진적으로 저점 갱신을 하면서 굉장한 좀 극도의 공포감을 보여주고, 또 사실상 숏 물량도 많이 쌓였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면 또 이런 식의 예측을 하고, 여기서 이제 숏 물량이 쌓이는데 그거를 한 번에 좀 터트려버리는 또 롱이 이 구간에서 상당 부분 잘 터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숏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려치고 N자로 빠지는 그림을 많이 예상을 했을 텐데, 그 그림이 안 나오고 올려치고 한 팔을 더 올려쳤어요. 확인 사살이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숏 확인 사살이 여기서 스퀴징이 한 번 더 짜주고 숏을 한 번 더 짜주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숏을 짜줌과 동시에 롱은 또 물량을 모아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 비트코인 20K에서 19.2K 라인의 이 박스 형태에서의 어느 정도 또 매집 구간, 여기와는 반대되는 아마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수렴의 끝에는 하방이 있었지만 이번 박스 수렴의 끝에는 상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런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 이 정도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올려칠 때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를 그냥 한 방에 뚫어버렸다는 것, 이거는 이제는 상승을 위한 좀 커다란
대회전의 변곡점에 와 있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계속 떨어지기만 했지만 이제는 떨어지는 게 멈췄고 사실상 멈췄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재수없는 경우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내려간다 해도 저는 사실 이게 마지막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일단 여기서 자르고 밑에서 다시 줍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가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일단 지금 전체 시대에 그래도 한 30% 정도는 매수를 들어가 볼만 하다. 지금은 물량을 조금 들고 있어도 될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비트코인이 일단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뚜껑은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FOMC 결과에 따라서 한번 하방을 더 주고 갈 것이냐, 지금 이 정도로 올려놨으면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번 더 찍고 저점 갱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는 경우에. 그렇지만은 이 저점 라인만 어느 정도 지켜주는 선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 살짝 갱신 안 하고, 그러니까 헤드앤숄더를 뒤집어 놓은 격이죠.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여기 어깨, 머리, 어깨 하나 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바닥, 찐바닥, 바닥 딛고 올리는 이런 패턴이 충분히 또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조금 물량을 좀 들고 있어도 될 만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마도 다음 주가 어떤 좀 중요한 기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고 이런 식의 무빙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W자로. 그래서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번에는 이 고점 돌파가 또 한번 나올 것이다. 여기 고점이 25K였거든요. 이 25K 위로 그 이상으로 한번 또 쳐줄 수 있는 랠리가 한 11월까지는 나와주지 않겠냐. 왜냐면 11월 1일에 또 금리 인상이 있는데 요때는 0.5 정도 올리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0.75를 계속 올리다가 0.5를 올리는 것, 이거부터가 조금 좋은 징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물가가 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경기 활성화에 정책적인 자금을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오늘 아침, 일요일 아침에도 타점을 보고 여기서 크게 빅쇼트가 터지는 걸 보고 여기 어차피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 들어갈 만하다, 매수 사인 들여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잘 챙겼고, 계속해서 위아래로 계속 발라먹는 매매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 멤버십 방에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수면 매매에 성공했다. 50% 수익, 35% 롱잡고 수익, 32% 수익, 78% 수익.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그때 관점, 시나리오, 차트 분석을 저희가 계속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맞춘 매매, 타점을 진입을 해서 짧게 수익을 보더라도 수익을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제도 이런 식으로 롱 잡고도 수익이 나고, 이런 식으로 롱 잡고도 수익이 나고, 자, 숏 잡고도 이렇게 수익이 납니다. 숏을 잡고도 8% 수익이 나면서 몇 분 만에 940불 수익. 이렇게 좀 수익을 챙기고 있다. 이런 방에 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희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저 영상 하단에 링크 보시면은 카톡방 입장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100% 정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 전문 트레이더들이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오전 보시면은 9시 28분이죠 9시 28분 정확하게 여기 바닥 찍을 때 들어가서 롱, 여기서 이제 1차 바닥 나오고 2차 바닥, 여기 바닥 살짝 깬 다음에 크게 들어올릴 때 여기서 진입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 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런 식으로 수익 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8시간봉 기준으로 딱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물론 아직 이거 8시간봉 방금 시작한 거지만 이게 지금 직전에 8시간봉으로 4개를 들어 올렸지 않습니까? 롱으로 계속 이제 상승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빠질 수는 있어요. 좀 빠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빠질 수는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단기 지지 라인이 여기거든요. 여기 일단 여기 딛고 굉장히 크게 올린 자리고, 여기도 한 번 더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탈이 나오게 되면 밑으로 한 번 더 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탈 나올 때 숏 추격해서 짧게 먹는 자리 나온다. 그리고 바닥 잡을 때는 여기 제가 선 그어놨죠. 요 주요 매물 라인들 전부 다 저희 방에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은 다시 롱 봐야 돼요. 여기 딛고 크게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딛고 좀 여기 깨게 되면은 여기 딱 빠졌다가 여기 좀 튕겨 올라가는 요 구간 또 먹고 또 다시 내려올 때 숏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구간별로 발라먹는 매매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요 구간이 좀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매물이 좀 받쳐줘야 돼요. 1975형 여기 맥점 자리 오면은 우리가 롱 봐야 된다. 튕겨 올라갔다가 좀 더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좀 거시적인 틀을 놓고 보자면은 이 정도 올려놨고, 요 바닥에서 추진력을 얻어서 올려놓긴 했지만 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주말이고 나스닥도 안 열리기 때문에
주말에 갑자기 이렇게 쏘는 경우는 조금 굉장히 드물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화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FOMC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말에 갑자기 뜬금포로 올리기는 어렵다. 주말에는 대부분이 박스권 무빙이고, 지금도 이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숏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려왔을 때 롱치고 올라갔을 때 숏치고, 내려왔을 때 롱치고 올라갔을 때 숏치고 하다가 화수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요때 이제 빔 나오니까. 이때 빔 아마 상방으로 나오리라고 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최저점을 삼아서 요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고, 그랬을 때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요번 상승 랠리는 조금 길게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나왔듯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가면서 전구 딱 터치하면서 좀 꺾이더라도 요 정도의 그림 예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더리움의 차트도 봐야 됩니다. 요거 지금 이더리움 일봉이고, 이더리움 제가 파란색 줄 그어놓은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맥점, 지지 라인이고, 여기는 사실 우리가 땅바닥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땅바닥을 여기서 뚫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땅바닥 뚫고 반등 세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땅바닥을 뚫고 지하실 갔다가 이렇게 들어 올렸죠. 여기서 들어 올릴 때의 재료가 2.0 업그레이드, POS 방식으로의 전환, 이더리움 머지, 합병에 대한 이슈 호재로 인해서 쭉 올라갔고, 이때 상승은 비트보다도 훨씬 강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막상 이더리움 2.0 POS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이더리움은 하락하고 있다.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하락을 어디까지 나오냐? 역시나 마찬가지 파란색 기준점, 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됩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딛고 올렸어요. 여기 딛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1350달러, 이더리움 1350달러는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 근데 지금 보시면 1350달러 선에 굉장히 좀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쌍바닥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지금부터 우리가 모아가게 되면은 1차, 2차, 한 3차까지 매수를 좀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좀 눌리다가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어차피 모든 알트들의 왕이고,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은 비트코인에 조금 대적할 만한 유일한 알트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각종 NFT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민팅이라든지 웹 3.0 기반에 있어서 이 이더리움의 활용 가치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더리움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 구간을 딛고 초급등 랠리가 터졌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씩 이더리움을 모아간다면 설사 좀 빠지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바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표고, 이 도미넌스는 비트코인 이 전체 블록체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자금의 이제 비중, 그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 혼자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도미넌스가 빠질 때 알트들이 이제 올라간다,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도미넌스가 빠질 대로 빠진 구간에서 반등이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도미넌스가 이제는 올라갈 수 있고, 한 1주에서 2주 정도, 요 정도 랠리가, 도미넌스 랠리가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 비트의 상승이 어느 정도 1주에서 2주 정도 나올 수 있다. 도미넌스에서도 그런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트 혼자 올라가는 흡성대법으로서 비트 혼자 독주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최근에도 여기서 갑자기 도미넌스 쭉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혼자 올라갔죠. 알트코인이 안 따라왔어요.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야 돼. 이 정도까지 쭉 도미넌스 빨아당기면서 도미넌스 44% 이상까지 넘겨주면서 46%까지 쳐주면서 비트가 한번 제대로 쏴줘야만이, 비트가 제대로 쏴주고 위에서 상단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면 그 기간에 알트들이 돌아가면서 쏘는 장세가 나오고, 그 기간은 저는 이제 9월, 지금부터 9월 20일부터 한 11월 초반까지는 그런 어떤 제대로 우리가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2022년 좀 미니 불장이라고 봐야겠죠. 미니 불장이 올 것이다. 진정한 대불장은 현물 ETF 승인 나는 23년도 내년에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24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쭉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알트도 따라오기 시작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알트들이 가장 탄력성 있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잡코인들, 에브리피디아, 폴리메스, 쿼크체인 이런 잡코인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그래도 스테픈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이 스테픈이라는 코인도
지금 바닥을 상당히 오래 기었어요.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내려 박은 다음에 한 번도 상승이 없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한 번 위로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주고 이렇게 죽더라도 한 번 위로 한 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자, 스태프는 단기적으로도 지금 일단 현재 바닥을 여기서 딱 다졌어요. 900원 언더에서 바닥을 다지고 여기서 쭉 한번 짜주고 눌렸는데, 요러다가 전고 뚫고 1200에서 1300까지 올라가는 요 정도의 움직임은 조금 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 아발란체도 여러분들 모아갈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쭉 갔다가 쭉 눌렸어요. 조금 얘는 시간은 걸릴 수 있어도 이 정도까지도 잘하면 5만원에서 6만원까지도 우리가 그래도 올 하반기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코인들 중에 하나다.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 들어온 이 거래량 자체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아발란체 좀 굉장히 좀 모아갈 만한 코인이다. 물론 한번 내려 박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좀 강하게 튕겨 올라가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위믹스입니다. 위믹스도 이 정도로 빠졌으면은 우리가 지금 매수해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지금 2675원인데, 자, 이 구간 정도까지 빠졌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 지금 바닥권에 근접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튕겨져 올라갔던 자리까지 지금 다시 온 거기 때문에 조만간에 위믹스도 한번 힘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인치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인치라는 코인도 그동안에 상승이 전혀 없고 계속 바닥만 찍었는데 결국은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인치도 이제는 한번 여기서 쭉 올려주는 1400원에서 1600원까지 조금 노려볼 만한 코인이 아니겠냐, 1인치도. 자, 그리고 기술력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요것도 이제는 여기서 바닥 찍었고 한번 가려고 했다가 또 바닥 찍었고, 요런 식으로 W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체인링크도 제가 계속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구글의 CEO 에릭 슈미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체인링크도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수익 실현을 일단 했지만 이 체인링크가 한번 눌리면 다시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눌려주면은 10,000원 정도 언저리에서 좀 다시 살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같은 구간에는 이미 좀 수익을 좀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소액은 더 들고 가도 된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지만 어쨌든 여기 저항이 있거든요. 여기 저항이 있어요. 여기 저항을 맞고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지면 어차피 저희는 여기 사서 여기서 2번인가 3번을 지금 다 먹고 나온 코인이고, 이 체인링크는 좀 빠지게 되면 다시 접근할 만한 코인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앵커도 제가 조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45원만 안 깨면 홀딩할 만하다. 또 여기 45원짜리만 안 깨면은 여기서 한번 힘을 세게 줬기 때문에 눌렸다가 한번 이런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솔라도 좀 주목을 할 만하다. 이 솔라도 과거에 스와이프였죠. 스와이프로 여기서 심하게 펌핑 주고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바이낸스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아예 솔라로 바꿔놨습니다. 솔라나랑 굉장히 헷갈리게 이름을 또 솔라로 바꿔놓은 상황에서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바닥을 만들어 놨으면은 최소 여기 다이빙 친 구간 있죠. 1200원 구간까지는 이 정도 기모 왔으면 한번 그래도 800원에서 1000원짜리까지는 솔라도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솔라가 현재 2400억이고 근데 주인이 전세계 최대 선물 거래소 바이낸스다. 자, 그러면은 바이낸스에서 한번 작전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다, 펌핑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마진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차트 분석에 대한 모든 정보 다 기가 막히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영상 하단에 저희 이제 정보 공유방으로 입장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JP 모건에서 내년에 코인베이스는 12억 달러 정도의 추가 수익을 기대를 한다라는 것이죠. 12억 달러면은 1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 규모고, 1조 6천억 정도의 추가 수익을 기대한다는 거는 내년에 어떤 그 비트코인 시장의 활성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확장, 더 많은 투자자들의 유입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 JP 모건이 굉장히 큰 미국의 초대형 증권사 골드만삭스랑 쌍벽을 이루는 대형 증권사에서 이런 분석을 했다는 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JP 모건에서는 2023년에 높은 금리로 인해 12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코인베이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을 하고, DC 발행사인 서클과의 합작 투자만으로도 7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목표 주가를 기존 64달러에서 78달러로 상향을 했고,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도가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게는 조금 좋은 분위기를 기대할 수 있겠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분석이 아니겠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지표는 이제 비트가 바닥을 찍었다. 바닥을 찍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거기에 대한 근거로서 일단
50주랑 100주 이동평균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바닥이 만들어졌고 축적 단계에 돌입을 했다라는 지표입니다. 요 구간에서 보시면은 이 큰 하락 이후에 2015년에도 바닥을 찍은 이후에 바닥에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초그레이트 급등 랠리가 이런 식으로 터졌죠. 자, 그 다음에 18, 19년에도 정점을 찍고 내려 박은 다음에 어느 정도의 기간 이후에 쭉 올라가고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다. 자, 그리고 2022년에 정점 찍고 내려박은 이후에 지금 같은 구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축적 구간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물론 그림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 상당히 급격하게 내려박았고, 여기도 마찬가지 급격하게 여기까지입니다. 꼬리까지 여기까지 급격하게 내려박고 상당히 오래 매집을 하고 들어 올렸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 자체는 여기서 내리 꽂은 거에 비하면 조금 약하기는 합니다. 약하기는 하지만 이 당시와 이 당시에 비트코인 시장에 흘러들어온 자금의 규모와 지금의 자금의 규모는 상당히 다르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그때의 가격이 다르고,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사실상 굉장히 덩치가 커진, 어떻게 보면 대마불사의 한 축이 되어버렸죠. 큰 말은 죽지 않는다, 바둑 용어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투자 시장의 거대한 하나의 대마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닥을 찍은 구간에서의 축적 기간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축적이 아니라 배분 단계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의 상승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이때 단기 여기 딱 초록색 선 이후에 단기 슈팅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 이렇게 발생한 데드크로스 이후에는 상당한 수준의 반등이 나왔고, 그 반등의 규모는 요때 당시에는 111% 상승, 그 다음에 요때 당시에는 100%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100% 정도 올라가면은 41K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41K 정도까지는 우리가 단기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볼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마 스타트가 다음 주 정도부터 서서히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바닥에서 조금 흔들기 움직임은 나올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조금 먼 시각으로 보고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지금의 가격은 아마 역사적으로 다시 안 올 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박스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우리가 그동안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눈을 많이 돌렸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고개를 다시 돌려서 매수를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럴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다 내년에 조금 잡혀있는 그런 호재들이 조금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물 ETF가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무제한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올렸으면은 내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달러도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게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달러가 환율이 1달러에 1390원입니다. 유례 없는 정도로 막강한 달러 강세를 보여주다가 지금 보시면 조금 꺾이는 추세예요. 지금 쭉 정점 찍고 좀 꺾이는 추세입니다. 오늘도 살짝 빠졌는데, 자, 이렇게 달러가 여기서 고점 갱신에 실패를 하고 이런 식으로 꺾어지게 되면요, 비트코인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비트코인 최저점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나스닥도 보시면은, 자, 나스닥 일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금요일에 아래 꼬리를 달고 싹 다 말아 올렸어요. 시작하고 나서 뺐다가 내려갔던 거를 싹 다 말아 올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아 올리는 아래 꼬리, 저점에서의 아래 꼬리가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아래 꼬리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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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꼬리 반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스닥이 이제 바닥을 찍었고 내일 월요일인데 월요일장 열리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럼 비트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비트도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좀 눌리다가 여기서 쭉 올렸으니까 오늘부터 뭐 조금 눌리다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충분히 지금 가능하다. 지금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지금은 조금 비트라든지 알트라든지 조금은 들고 있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런 거 찍고 한번 이런 거 찍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상방으로 간다라고 좀 보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 18.5를 붕괴시킨다 그러면은 사실 나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그때 나왔던 초급등 상승을 보면서 매물 라인을 다 그냥 씹어 먹으면서 올리는 걸 봤을 때 이거는 올라가려는 의지를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도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가 일단 걸린 거예요. 지금 걸리고 이 정도로 지금 32시간 동안 올렸기 때문에 약간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이 32
72시간 동안의 반등도 어떻게 보면 요때랑 그림이 좀 비슷하죠. 요 정도 상승 주고 본상승으로 빵 쳐주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우리가 하락 관점이 아니라 점진적인 우상향 관점에서 비트를 바라봐야 할 때다. 역대급 기회가 지금 온 것이 아니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9월 지금 20일경부터 한 11월 정도, 11월 초반부, 10월 말 정도까지의 상승장을 예측을 하는 바이고 그 구간에서 우리는 최대한 수익을 뽑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일단 비트는 좋은 흐름이고 알트들도 어차피 이제 순환 펌핑이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보시면 엑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지금 땅바닥에 있어요. 땅바닥에 있는데 엑시 이런 것도 올라가면 또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코인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들고 있을만 합니다. 엑시 같은 것도 이런 구간에서 들고 있으면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알트 코인들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비트에 대한 모든 정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주말 야간에도 쉬지 않고 이 매매 최전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 좀 더 좋은 뉴스, 좋은 코인들을 발굴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